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의 속독술입니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가까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보면 아주 당 차원에서의 그 사태에 대한 사과 문제를 놓고 논란이 심각합니다. 논란이 심합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요. 내란과 위안을 심리하는 사법부도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내란 세력 척결에 소극적이다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현재 진행형이다. 13 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벌써 아직도 그 내란이 말이죠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12.3이었고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 이재명 정부의 등장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이 정치 사회 흐름에서 봤을 때 지난 1년간의 과정이 과연 어떤 성격인 것인가를 살피고, 그리고 현재 이른바 1년 동안의 말이죠 내란의 주역이라든지 아니면 비제혁명의 주역,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등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살펴봤을 때 오늘날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문제 제기의 원인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12.3 사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의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회 변혁인가 아니면 시민사회 말이죠. 운동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인가요? 광복절 행사에서 비제혁명은 4.19, 5.18, 그다음 87년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탄핵을 결과한 시민운동을 빛의 혁명으로 일단 규정했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빛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격과 앞으로 지향성을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45년 정부 수립 이후 말이죠. 이승만, 박정희, 이제 전두환, 독재 이런 식으로 거치면서 진행됐지만, 역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을 때 시민사회가 일단은 관리했죠. 4.19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항쟁.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화의 주역은 시민 사회인데, 역시 보면은 정치를 담당한 이른바 집권 세력들이 과연 시민들의 연이은 말이죠. 민주주의 회복, 그다음에 혁명적인 어떤 권리를 말이죠. 제도적으로 승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공간을 넓히면서 좀 더 질을 높이는 그러한 작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우리가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존 정치권은 지난 수십 년간 시민들의 말이죠 혁명적 권리와 요구, 민주화의 정상화를 위한 요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것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말이죠.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것이 큰 계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촛불혁명에 의해서 말이죠. 등장한 정부였는데,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개혁을 놓고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됐죠. 또 조국 사태도 물론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자질 여부에 논란이 좀 심했잖아요. 이게 무슨
손에 왕자를 쓰거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답변하고 토론하는 것에서 보면 과연 그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가. 일단 의문과 논란이 심했는데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뭐 물론 윤석열 당선은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우리가 그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역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선거 심판의 결과였다. 그 부분도 분명히 크거든요. 그래서 역시 보면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세 대통령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그 탄핵당하고 한 사람은 선거에서 이제 심판을 당해서 정권 그 재창출을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이재명 정부가 과연 앞으로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성공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빛의 혁명에서 이제 표출된 시민사회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민주화로 해서 말이죠 정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전체 사회가 좀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지금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사실은 뭐 확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뭐 긍정적인, 낙관적인, 비관적인 말이죠. 부정적인 뭐 그런 그 전망 역할을 해가지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또 원인을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우리가 그 이승만 정권 때부터 여러 번에 걸쳐 시민혁명이라든지 말 변혁에 대한 운동이 발생해가지고 뭐 정권이 퇴진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뭐 선거로 심판당하거나 그랬는데 역시 그 시민사회들이 그 정치 변혁에 말이죠 결정적인 주역이었지만 그 이른바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정치의 주역이 되지 한 번도 없어요. 시민들은 말이죠. 어떤 혁명적인 그런 그 권리 운동을 통해서 기존 정권을 끌어내리거나 일단은 중도 하차를 시켰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정치의 담당자로서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이른바 정적인 그 혁명과 같은 변혁 이후에는 또 헌정 질서를 뭐 적용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뭐 이렇게 그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보면은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별로 저 민주화를 위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가 4.19 혁명 이래로 말이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정치 혁명의 주역이 되는데 왜 집권으로 이어지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역시 사실은 그 이유가 좀 명쾌합니다. 우선 정당법, 선거법, 그 다음에 여타의 법이 말이죠. 신생 정당의 출현이라든지 아니면 발전, 그 다음에 정권 담당이 어렵게 돼 있어요. 정당법부터 보면은 신당을 만들기는 아주 어렵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도 보면은 기존 정당에만 유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정당에 대한 지원 제도를 보면 그것도 기존 정당에만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국가보안법 이 부분도 좀 심각한데 이 부분은 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보적인 정당이 출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억제인 국가보안법입니다. 진보라는 것은 그 사고와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 그 국가보안법은 말이죠. 북한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상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도 매개할 수가 있죠. 한미동맹 말이죠. 비대칭적인 동맹, 그 다음에 갑을 관계인 동맹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미국에 의해서 말이죠. 그 장악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억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헌법적인 권익이 제대로 이제 발현을 못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정당들 지난 수십 년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에 말해 정치 주역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혁, 즉 정당법을 뭐 개정한다. 이른바 공직선거법을 뭐 정상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말이죠.
정부의 말 정당 그 지원법을 좀 그 완화하겠다. 뭐 국보법, 한미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국민의 헌법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식으로 뭐 개선하라 이런 목소리는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로 뭐 그 여의도라든지 말이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좀그 스캔들이나 잡음이 나는데 민주당도 뭐 관련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또 무슨 뭐 성추행 사건을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의 그 어떤 그 눈높이라든지 철학, 국민에 대한 그 정치의 채무관을 봤을 때 거의 뭐 50분 100분입니다. 정당의 간판만 달랐지 거의 뭐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국보법이라든지 한미동맹 그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거대 정당들이 무슨 뭐 친목의 카르텔 속에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안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여야가 지금 막 박터지게 싸움하고 말이죠. 무슨 뭐 단어 하나 문제 하나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전체 민주주의의 그 공간을 넓히고 그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정당법, 선거법, 그다음에 국보법, 정당 지원법, 뭐 한미 동맹,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이제 지금 수개월 됐습니다만은 그 정치적인 구조는 뭐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도 속에서 똑같은 그 어떤 뭐그 정치 공학, 뭐 좋게 말하면 뭐 정치적인 철학인데 이런 것이 차별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 그 내란 의혹 발생이 말이죠.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내란이 현재 진행이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재명 정부가 발족할 때 피체혁명의 주인 시민사회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뭐 행정부처 예를 들어서 시민 뭐 권익부라든지 시민 내 어떤 그 혁명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행정부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현재 이재명 정부를 바라볼 때 빛의 혁명의 주역들 중에 입각한 사람은 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2.3 이전에 말이죠. 여야의 그 인적 구성이라든지 정부 구조 이런 부분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면서 내란이 종식됐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1차적인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고 이거 해소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그 힘껏 노력해야 될 책무가 이재명 정부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